안녕하세요.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텍스트큐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얻었던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뇌랑 사회 시스템을 연구하는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동시에 오늘 여기 소개된 것처럼 오픈소스 개발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텍스트큐브에 대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텀에 대해서 다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선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전자기기를 이루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것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몸에 해당이 되고 소프트웨어는 정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전자제품 컴퓨터를 예로 든다면 운영체제나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앱이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건 뭔지 알았으니까 오픈소스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픈소스라는 건 소프트웨어의 설계도를 그냥 공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설계도라는 게 보고 따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재료까지 같이 다 준 상태라서 그 사람이 가서 집에서 음식으로 따지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소스 코드, 설계도를 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건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이런 설계도와 이 설계도를 통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것까지 모두 공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30년 전에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분이 제안을 한 건데 이건 오픈소스인데 이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수정을 해도 수정을 한 오픈소스를 남에게 공개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운동이고요. 대신 이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수정을 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그 프로그램도 자동으로 오픈소스가 돼야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공증 규약이라는 저작권분으로 묶어서 내놓은 게 자유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저희 텍스트큐브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일종이고 오픈소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픈소스라고 해서 이게 정말 많이 쓰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자기가 만든 것을 통째로 공개를 하겠어요. 근데 의외로 오픈소스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그건 오픈소스로만 거의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다면 그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만든 오픈소스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구글이 오픈소스 운영체제를 내놓으면 삼성이나 LG가 그 소스를 받아서 자신들의 기계에 맞게 고치고 핸드폰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고친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다시 구글이 가져다가 자신들의 다음 버전의 운영체제에 반영을 하죠. 여기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아이폰도 오픈소스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커널이라고 불리는 운영체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다윌이라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정말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는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되겠죠. 그냥 받아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가져다가 막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픈소스인 리브레 오피스나 오픈 오피스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근데 리브레 오피스나 오픈 오피스는 무료로 풀리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보통 한 30만 원 정도 하죠. 그러면 이런 오픈소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누가 이런 돈이 되지 않는 짓을 하는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글이나 삼성이나 LG도 오픈소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회사들만 오픈소스를 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오픈소스를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자유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일반 공정 규약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들도 안드로이드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소스를 또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다 쓴 안드로이드는 리눅스라는 오픈소스 운영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리눅스라는 오픈소스 운영체제는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자들이 반은 취미로 반은 직업으로 만든 오픈소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텍스트 큐브라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중에서 텍스트 큐브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있긴 하시네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블로그를 들어보신 분들은 계신가요? 텍스트 큐브는 블로그나 블로그 서비스를 만드는 플랫폼이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텍스트 큐브를 한 번도 써보거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사실 여러분들도 다 많이 써보셨고 알고 있을 겁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한 2006년도, 2005년도쯤이었죠. 당시에 이제 블로그라는 게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인간하고 동물이 다른 점이, 동물은 자기 세대에서 뭔가 지식을 획득하고 끝나는데 인간은 지식을 기록을 하고 저장을 해서 전승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유전자라고 불리는 지식이 계속 전달이 되죠. 기록이 돼서 더 멀리 퍼지기도 하고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정승되기도 하고요. 그게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가장 큰 사회적 특징입니다. 선사시대에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구전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전했다면 종이가 발명되고 책이라는 수단이 생기면서 이제 기록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21세기에 들어서 그 기록 문화가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블로그입니다. 블로그가 기존 플랫폼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접근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먹으면 글을 써서 공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도 있죠. 예전에 종이나 활자 기반의 매체들은 그런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그런 정보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2005년도에 블로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고,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던 2005년도에 개발된 테터투즈라는 블로그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설치를 해서 제 홈페이지를 블로그로 만들고 소스 코드를 막 수정을 하면서 재미있게 놀게 되었죠. 그러다가 2006년 말 초, 그러니까 제가 처음 2004년도부터 그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 2년 정도가 흘러서 그 테터투즈라는 블로그 도구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수정을 해도 저밖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 오픈소스로 공개한 기업에서 이제 저작권을 일반 공증 규약으로 풀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마음대로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회사에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한번 모아서 중국집에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서로 오픈소스가 된 테터투즈라는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었죠.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게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세상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물리학자라고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면 이건 좋은 아이디어야 해서 검색을 해보면 누군가 그 연구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건 괜찮은 프로그램이야 하고 검색을 해보면 누군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미 누가 했던 거라고 해도 자기와는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고, 하지만 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모임에 가서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만화를 그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개발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다들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텐데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비슷했어요. 뭐 당연히 어떤 사람은 개발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플랫폼을 상업화해서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글을 쓰는 플랫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합의되는 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걸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찾아보시면 누군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해도 미묘하게 어떤 부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미묘하게 다른 부분을 캐치해서 내가 그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목표로 좁혀나가는 방법이 있죠. 그 중국집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테토 앤 프렌즈라는 오픈소스 조직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테토투즈 개발을 하기로 했고요. 이후에 TNF라는 조직은 테토 네트워크 재단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우리가 이 툴을 같이 만들자. 그럼 우리들이 공통된 목표로 추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난상 토론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지만 2006년도에는 포털이나 어떤 거대 서비스들의 약관이 굉장히 불공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쓰면 자동으로 그 글의 저작권은 포털에 귀속이 됐죠. 뭐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든 아니면 지식인의 글을 쓰든 그 저작권은 여러분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들지 않았고요. 5분이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저작권에 대해서 독립적인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해서 테토투즈를 오픈소스화된 플랫폼으로 계속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하나의 목표, 저작권에 대한 대안제를 만들어서 대기업과 사용자 간의 권력 균형을 맞추자는 굉장히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런 활동을 하고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소스를 공개한 그 테토 앤 컴퍼니라는 회사와 함께 티스토리라는 블로그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회사와 함께 텍스트큐브닷컴이라는 블로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구글에서 인수를 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종아동 전문기관과 같이 지금 어린이 재단이 됐죠. 같이 미아를 찾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미아가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그 정보를 웹 여기저기에 전파하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댓글 같은 곳에 스팸이 달리면 그걸 막아주는 서비스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때문에 갑자기 막 급해져서요. 죄송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하다. 근데 잘 찾아보면 다른 점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쉽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했지만 시작은 굉장히 쉽게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이 반이라는 건 시작이 힘들다는 얘기고 그건 보통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예를 들어 뭐 게임이나 취미 같은 걸 시작을 할 땐 그 시작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후에 하다 보면 일이 점점점 많아지지만 시작하는 건 굉장히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지 않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머릿속에 있는 하고 싶은 꿈이 일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강박으로 변하면서 일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점이 오죠. 무슨 일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되기 전에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활동을 시작하고 3년 후에 나서 뒤를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게 만일 이 정도의 크기가 될 일일 줄 알았고 이렇게 힘든 일일 줄 알았다면 시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머릿속에서 일로 바뀌기 전에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 결론만 막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하면서 세 번째로 알게 된 것은 인간이
인간을 움직이는 건 무조건 대가라는 점입니다. 아까 오픈소스를 하면 돈이 안 된다고 하셨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픈소스를 하면서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중에 하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든 플랫폼이 지금은 사회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 돈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대가죠. 만족감일 수도 있고, 소스를 공개했을 때 오는 희열일 수도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갖는 어떤 관심의 집중, 뭔가 일을 하나 끝냈다는 데서 오는 성취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들은 대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데 무조건 대가가 필요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 항상 지켜봐야 합니다. 사실 돈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 대가가 되는 거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대가를 나누고 싶은데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대가를 원하는지 모를 때 그 사람한테 그냥 미루는 거죠. 너가 알아서 이걸로 너의 대가를 찾아라. 돈이 대가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 말고도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대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나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세 번째로 깨달았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저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제 가족들이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대가를 받고 있는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활동을 쭉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굉장히 큰 조직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된 것은, 선이든 악이든 인터넷에선 자기 조직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기 조직화라는 게 제가 전공하고 있는 복잡계의 어떤 용어인데, 비슷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 놓으면 자생적으로 어떤 생물체처럼 막 움직이고 이렇게 모여져서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한다는 이론이고 현상을 뜻하는데요. 악의도 자기 조직하게 되지만 선의도 자기 조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살다가 보면 1000명 중에 한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보통 사람이 살아가면서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150명 중에서 300명 사이인데, 그러면 살면서 한 명도 못 만날 수도 있죠, 착한 사람을. 근데 온라인에서 100만 명이라고 하면 100만 명 중에 1000명은 착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취미나 관심사라고 했을 때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주제에 10,000명 중에 1명밖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평생 동안 그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웹에 가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5,000명은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간에 생략을 많이 하고 결론까지 왔는데요.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이 있으면 그 관심 있는 일이 일단 다른 사람들이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들과 어떤 부분이 같고 다른지, 그리고 이게 충분히 같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의 목표로 바라볼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일단 시작하십시오. 일이라고 머릿속에서 생각되기 전에. 그리고 그것들이 충분한 선의를 품고 있고 충분히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일이면 웹 위에서 자기 조직화가 일어나서 스스로 그 프로젝트가 생명력을 얻게 될 거예요. 저희가 텍스트큐브를 통해서 한 명의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13명의 풀타임과 40명의 코드 기여자, 2,000명의 포럼, 그다음 120만 다운로드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사용자 수가 대충 1,000만 명 정도 될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이 저희 코드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점점 커지는 그 과정은 사실 처음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제가 설명드린 그 4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텍스트큐브가 제가 만든 코드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잘 만든 건 아니지만 사실 가장 보람이 있었던 프로젝트고 보람이 현재도 있는 프로젝트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사람은 대가로 인해 움직인다는 그 항목에서 아마 그게 저한테는 지금 대가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